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파월이 빅스텝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열어 제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폭이 아니다. 금리 상승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금리 인하 혹은 금리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조그맣게 꿈나기 텔레그램방에서 정말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멤버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 인플레이션 상승률 인플레 상승률이 꺾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꺾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현재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100pp가 벌어졌는데 1%가 벌었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4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1%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기 채권의 금리가,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단기 채권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지인에게 우리가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린다고 칩시다. 이 1,000만 원을 내일 받을 수 있는 것과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에는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받을 수 있으면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겠죠. 1년 뒤에 받을 수 있으면 대략 한 1%? 네, 1% 이상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받아야 된다면 최소 3% 이상은 받아야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아예 내 원금도 못 받을 리스크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10년물 금리보다 3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은행은 단기 금리로 조달을 받아서 장기 금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그 사이에 일어나는 스프레드를 취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인데, 단기 금리가 오히려 더 높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는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화폐가 시장에 돌지 않는다는 것이고, 화폐가 시장에 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결국 경기에 매우 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1% 가까이 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경우,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방법은 딱 3개예요. 첫 번째, 단기 금리가 급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기 금리가 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둘 다예요, 둘 다. 단기 금리가 급락하고 장기 금리가 급등해야지만 현재 42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1%라는 그런 역전의 차이가 다시금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 혹은 주요 공급망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결국 장기 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그토록 묶어놓고 있는 돈을 쏟아부음으로써 장기 금리가 뛰지 않게끔 하고 있는 그런 장기 금리가 언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임계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터 증시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TBF 혹은 미국채 숏상품, 인버스 상품 혹은 주식에 투자한다면 보험주 이런 쪽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금리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주목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제로 TBT라는 이제 미국 장기채 인버스, 고버스라고 하죠. 고버스 상품,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레버리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정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금양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가 며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가는 더 상승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비난성 댓글, 조롱의 댓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이 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확률로 결국에는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냥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그저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 혹은 뭐 이런 이제 기관 쪽에서 이쪽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급등이 발생하기 힘들 것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시그널이 나올 경우 갭상승의 거래량 증가, 그리고 윗꼬리 혹은 음봉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그때가 절호의 매도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비중을 줄인다거나 혹은 고점 실현가 발생할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파월의 빅스텝, 그리고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에 따른 장기 금리의 급등,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 종목들, 미국제 그런 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개별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금양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